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랜만에 전국 아파트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은 야금야금 하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상당히 둔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거래량부터 볼게요. 거래는 여기에 이게 빨간색 있잖아요. 요거는 거래 취소된 겁니다. 이거 12,112건. 요게 총 거래량 중에 여기서 1195건이 취소가 돼가지고 1917건, 이게 6월 달이고요. 점점 줄어서 3945건 7월 달, 그다음에 지난달, 아직은 지난달은 아직 20일 남았습니다. 3400건. 이거는 뭐 한 5,000건 가까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번 달도 거래량 되는데 상당히 줄었고요. 뭐 취소된 거야 이제는 뭐 청원도 다 끝났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자, 요거는 서울입니다. 요건 7월 달 거고요. 25개구입니다. 요거는 8월 달 겁니다. 7월 달에 월간으로 0.69% 상승입니다. 서울. 그다음에 이번 달은 0.13% 상승. 뭐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상승하는 지역은 여전히 상승 중이고 그 대신 상승 탄력은 많이 둔화가 된 거예요. 그 지난달에 이게 한 3% 4%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1%를 못 넘고 있습니다. 7월 달 뭐냐 거기가 619? 그게 뭔 대책이었죠? 예. 잠깐만요. 헷갈리네 제가. 일단 79. 79 대책 그 전까지는 좀 쉬었다가 조금 움직이는 모양. 이번 달도 조금씩은 다들 올라요. 전반적으로는. 그다음에 이거는 전국인데 8월 달, 7월 달인데 전국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0.38% 플러스인데 이번 달은 0.04% 플러스. 이번 달은 뭐 한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 시작인데 광주가 좀 빠지고 충북이 좀 빠지고 경북은 좀 오르고요. 그다음에 8월, 7월 달은 경북이 많이 빠졌었고요. 인천이 빠졌다가 이번 달은 보합 정도 되네요. 큰 등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를 일단 17개 시도를 한번 쭉 훑어보면 전국은 하락한 거에 한 절반까지는 못 올랐어요. 이것도 서울이 올라서 오른 거예요. 서울은 전고점을 살짝 넘어 있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여기 경기도는 하락한 거에 3분의 1밖에 반등을 못했고요. 인천은 하락한 거에 한 5분의 1 반등했다가 다시 빠져요. 올해 연간으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부산은 올해 들어서 살짝 반등. 그래도 아직 4년째 마이너스입니다. 대구는 뭐 반등할 뭐 기미가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이번 달에 최저치 깨고 있어요. 상당히 안 좋아요. 특히 광주가 안 좋네요. 대전도 되게 안 좋아요. 울산은 야금야금 반등을 하는데 울산은 워낙 다른 데에 비해서 못 올랐었기 때문에 야금야금 오르긴 하지만 뭐 탄력이 있지는 않고요. 세종은 최근 한 3년 동안은 급등락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방은 다 안 좋아요. 뭐 경상남도가 조금씩 반등하고 경상북도는 빠지고 전라남도 빠지고 전라북도는 그나마 잘 버티고 충청남도도 계속 빠지고 충청북도도 잘 버텼는데 이번 달 들어서 급락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랑 제주도는 세컨홈 뭐 그 얘기 있어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전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한 거에 아직 절반도 회복을 못했어요. 수도권은 3분의 2 정도 회복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서울이 올라서 오른 거죠. 이 서울도 KB나 부동산원 시세 보면요, 이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작 넘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골라서 센 놈들만 골라서 만드니까 당연히 세죠. 그리고 이 전국을 서울을 빼면은 이거밖에 안 돼요. 1억 하락했으면 2천만 원밖에 반등을 못한 거예요. 8천만 원 손해 본 상태죠. 경기도가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도 강남 3구 있죠. 강남 3구를 뺀 22개구로만 보면 전고점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오른 데 있고 더 오른 데 있고 막 섞여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엄청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3구랑 용산구로 합친 2019년 기준으로 그 당시에 평균 15억 이상인 구, 거기가 핑크존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는데 최근 들어서 두 달 동안은 못 오르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강남 서쪽은 거의 거래가 없죠. 옐로우가 한강벨트가 주로 옐로우 쪽에 속하거든요. 강남 핑크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반등한 거고요. 그린존은 7억에서 9억인 사이. 예. 근데 여기도 반등밖에 못하고 블루존은 노도강 금강구 이쪽이거든요. 거기는 하락한 다음에 진짜 못 올랐어요. 그냥 안 빠지고 버티는 정도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한강벨트만 센 거 볼게요. 여기는 한강벨트 중에 서대문구만 빼놓고, 서대문구는 한강벨트 아닌데 자리가 하나가 남아서 넣은 거예요. 실제로는 저는 강남 3구랑 용산이랑 나머지 7개구 마용성 광 중에 용산 빼고 한강벨트, 용산도 원래는 그 한강벨트에 하지만 거기는 강남 3구에 속했어요. 동작구 중구도 원래는 아니에요. 강서구도 솔직히 아니죠.
요거는 이제 위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고 성동구 6월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월 평균으로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공이 6월달에 다 고점은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얼마큼 더 추가적으로 관성협 쪽에서 상승하느냐, 야금야금 월 평균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노도강과 금강구를 보면요 처참해요.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노도강 쪽에 얘기가 별로 안 나와서 그렇지 진짜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상당히 처참해요. 그나마 성북구 정도만 조금 반등했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신축이 좀 있잖아요. 나머지는 여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전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서 좀 센 놈들만 몰라보면 분당이 당연히 많이 올랐는데 얘도 6월달에 고점은 이미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넘을 수도 있겠죠. 과천은 3개월 동안 얼음이에요. 얼음. 거래가 없어요. 6월달에 피크 쳐놓고 하남시도 조금씩 절반 이상은 회복했고 광명시도 최근 들어서 반등하네요. 완전히 죽쓰고 있다가 화성은 나름대로보다 일찌감치 반등했는데 그 다음부터 2년 동안 옆으로 기어요. 수원 영통구는 오히려 2달 동안 지금 빠지고 있고요. 용인수지구도 뒤따라서 지금 오르고 있네요. 평택시는 진짜 반등할 기미가 안 보여요. 이렇게 좀 험악합니다.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전국을 일단 짧게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관성협 측에서 월 평균값은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난 6월달에 월중 고점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넘는 지역, 안 넘는 지역 이렇게 나뉘겠죠. 물론 그건 이제 9월, 10월달까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이 9월달에 월중 최고가는 다 나왔다. 지금은 월 평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6월달 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두고 봅시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빗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 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종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 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